이태리 차가 왔어요. 사실 우리 이태리 차 이러면은 어떻지 느낌이? 무조건 막 와 엄청 럭셔리한 차가 올 것 같은데 이거는 경차인데? 예, 이름이 이제 피아트 칭케첸토예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500인데 이태리 차니까 이태리어로 해줘야 되지, 칭케첸토. 근데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포드에도 500이 있지 않았어? 그래, 500. 그 되게 못생긴 각진 세단 있었는데 그 500랑 칭케첸토는 같은 우리는 숫자로는 500이지만 발음만 들어도 벌써 느낌이 다르잖아요. 훨씬 고급진 느낌이 들잖아요. 피아트를 하면은 우리가 일단 또 떠올려 봐야 될 게 우리나라랑 관련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저기 피아트 차 판매한 적 있죠. 기아 자동차에서 피아트 131, 132를 뭐라 그래야 될까? 그때는 진짜 원형 하나 안 바꾸고 들여다가 조립을 해서 팔았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조립을 한 게 여기서 조립을 해야지 국산으로 인정받으니까 조립을 한 거지, 그거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할 수 잠깐만 그 국산이라 할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국산이라 하는 게 좀 우습지 않아요? 그래요. 근데 하여튼 국산이다. 갑자기 또 여기서 국산과 외산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제 같은 나이대 있는 사람들은 외제 이러면 어떻죠? 막 뭔가 되게 좋을 것 같고 럭셔리하고 비쌀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그냥 막 떠올라요. 나만 그런 거겠지? 저도 그래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옛날에 저거 알아? 옛날에 저기 TV에 대놓고 나왔잖아. 국산품을 애용합시다 이런 게 나왔는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피아트는 그 당시 우리나라 타던 피아트는 국산인 줄 알고 사셨을 거 아니야, 그분들이? 근데 그 80년대만 해도 사실 해외여행을 많이 가지도 않았고, 또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가지고 이런 해외의 문화나 해외의 소식을 직접 접할 수 있는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 온지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 우리나라에 팔던 피아트 131, 132는 그 피아트라는 회사에서 제일 고급차인 거 알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불쌍하게 느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 그래요. 그만큼 이태리는 작은 차를 많이 타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 이태리가 지금은 우리가 이태리보다 잘 살겠지만은 그때는 이태리가 우리보다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 차를 선호하는데, 이태리 사람들은 이런 차를 내가 지금 이런 차라고 그랬지만은 저기 차주님 아시겠지만 내가 지금 이거 칭케첸토라고 부르기도 좀 미안한 거 알죠? 왜? 이 차 이름이 왜 500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왜 500이죠? 원래는 500cc였으니까. 예? 피아트 칭케첸토가 1957년에는 데뷔한 걸로 알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각 나라를 대표하는 국민차가 있다 그랬잖아. 일단 우리가 잘 아는 폭스바겐 풍뎅이, 그러니까 그 비틀, 그 다음에 영국에는 로보 미니, 프랑스에는 느체베가 있다면 이태리에는 칭케첸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뭐 칭케첸토만 있었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게 그 당시 다 이랬어, 이태리는. 그래서 처음에는 공랭식, 병렬 2기통, RR이었어요. 이런 얘기 하면 이게 옛날에 칭케첸토 RR이었다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 한다? 그러면 포르쉐 911이 RR이니까 또 RR 이러면 911 때문에 되게 이미지가 좋단 말이야. 그러면 RR 이러면 또 그럼 그게 엄청 좋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사실 공랭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RR을 만들면 실내 공간이 넓어질 수 있겠지. 그리고 500cc 공랭식이 그 당시 1957년에 해봐야 몇 마력 했겠어요? 한 25마력 이렇게 나갔을 거거든? 그러면 사실 그때는 엔진이 어디에 있든지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왜? 속도가 그렇게 낮지 않을 거거든.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는데, 오로지 그때는 이 공간 넓게 쓰고, 그리고 오리지널 칭케첸토 본 적 있어요? 얼마나 작은지 실물 보면 깜짝 놀래. 진짜 깜짝 놀랄 정도거든? 그래서 사실은 그 칭케첸토의 외형을 굉장히 많이 본땄어요, 지금. 요 앞모습이 거의 지금 그 칭케첸토를 많이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1세대 칭케첸토는 생각해보니까 RR로 공랭식 2기통으로 1957년부터 1975년까지, 나 이건 잘 기억해. 왜냐하면 5775 뒤집으면 돼요. 75년까지 만들었고, 그리고는 이게 그 중간에 칭케첸토가 없어. 왜 없냐면은 조금 바디를 키워가지고 이 피아트도 이제 500은 좀 너무한 것 같아 해서 이 사람들이 600, 그죠? 그러니까 세이첸토지 그거는. 이런 모델을 내놨다가 다시 90년대, 91년인가에 가가지고 FF화된 칭케첸토를 또 내놔요. 근데 그거는 모양이 이렇지 않아. 그냥 조금 이렇게 밋밋한 디자인으로 내놨는데, 그것도 조금 내놓다가 이게 연결된 게 아니지. 또 한참 쉬었어. 또 조금 쉬다가
이제 2007년쯤에 바로 이 칭케첸토를 내놓는데, 이것 뭐 오리지널 칭케첸토처럼 생기긴 했는데 다르죠. 뭐 그렇잖아. 이제 폭스바겐 비틀도 RR에서 FF 됐듯이 피아트 칭케첸토도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RR에서 FF로 왔어요. 뭐가 FF? 어떻게 볼까? FF? 아 잠깐, 엔진 보기 전에 옆모습을 봅시다. 근데 이거 잠깐만, 이거는 쿱밖에 없나? 5도 없나 이거는? 네,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없는 것 같네. 나 생각을 안 했거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그 우리나라에 쓰면 5도 안 만든다는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우리는 저기 스파크, 뭐 모닝 전부 다. 내가 왜 이제 스파크하고 모닝 것도 여기 비교하면 기분 나쁘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너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은 얘도 그 클래스예요. 그냥 유럽 기준에서는 1.1이 많은 것 뿐이지, 우리나라 저기 경차법 때문에 1000cc 미만을 만들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사실은 제일 큰 불만이 그거잖아. 우리나라 경차도 1100cc만 됐으면 굳이 경차로 구분 안 하고 그냥 타도 될 것 같거든? 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현행 피아트 500 네. 하이브리드, 예. 지금 5도어래요. 피아트도 이제 안 되는 거 알았어, 그치? RX8처럼 뒷문이 수어서.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런데 그러면 약간 늘보된 거 아니야? 디자인은 그건 못한 거 아니야? 사진 보니까 네. 비율은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비율은. 왜냐하면 얘들이 이거 만들다가 이 다음에 이거 큰 거 SUV 같은 거, 왜 미니로 치면 컨트리맨 같은 거 하나 만들었잖아. 근데 지금은 그거나 다른 그거지.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근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나는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훨씬 멋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율 크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외관 디자인이, 잠깐만 여기서 좀 봐야 되는데, 이게 1세대 피아트 500을 담기는 했는데 어디서 좀 많이 보던 차 같지 않아? 마티즈 M200 달러? 나는 여기서 보면 마티즈 M200이 여기서 보여요. 그게 또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원래 피아트 아까 칭케첸토 2세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2세대가 단종되면서 그 2세대의 후속 모델로 어떤 디자인을 쓸까 했을 때, 그 이탈 디자인이었나 그게? 아,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이탈 디자인인지, 이태리에는 워낙 디자이너가 많잖아. 그 루치올라라는 차를 먼저,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피아트가 한 게 아니고 디자인 회사가 쫙 디자인을 먼저 해가지고, 자 이게 니네 세이체토 가지고 우리가 이런 외관을 디자인했어, 딱 미는 거지. 이제 이거 이제 우리 거 니네 이제 이거 사야 돼 딱 했는데 피아트가 안 샀어. 그래서 그걸 누가 샀지? 대우가 샀어. 대우가 사가지고 T콜을 가지고, 저희들이 T콜을 가지고 이 껍데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만든 게 마티즈예요. 그래서 T코가 마티즈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난데없이, 내가 얘들도 언제 얘기했죠. 길을 딱 가는데, 야, 우리나라에 왜 이태리 컨셉트카가 돌아다니지? 처음에 나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야. 그리고 심지어 색상도 뭐 흰색이야 당연히 있다 치지만 금색, 빨간색, 그 다음에 저기 초록색 계열. 맞아. 그게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아, 저거는 분명히 국산차가 아닐 거야 라고 난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아, 그게 이태리 디자이너, 나 어느 디자이너인지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 디자인을 그대로 들여왔어요. 웃기잖아. 원래는 그거 알지? 대우는 그거 하기 전에 자기들이 원래 디자인한 게 있었거든? 근데 이탈 디자인 그걸 딱 보고,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우리 이거 해야겠다. 그리고 원래 자기들이 만들었던 걸 갈아엎었어. 근데 피아트는 하지 말자. 안 사버렸어. 피아트가 그걸 안 사는 바람에 내가 생각할 땐 대우가 좀 싸게 샀겠지? 그 바람에 우리나라에 그렇게 아름다운 차가 나올 수 있었어요. 진짜 아름답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비슷한가 하면 그냥 아예 똑같은 거 알죠? 네, 아예 똑같아요. 이거는 뭐 원래 컨셉트카가 좀 많이 바뀌잖아, 실제 양산할 때는. 근데 거의 요만큼 바뀌어서 나왔거든. 자, 그러더니 피아트는 이제 한동안 칭케첸토라는 차를 만들지 않다가 드디어 자기네 오리지널 칭케첸토 디자인을 본따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마티즈만 못한대 디자인이?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왜 외제이기 때문에 더 좋아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있는 그대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거든. 근데 그건 있다. 이게 우리나라 경차들은 거꾸로, 우리나라 경차는 3도어 내놓을 수도 있는데 한 번도 안 내놨네.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프라이드 때는 경차 아닌 것도 3도어가 있었는데 왜 이제 없지? 근데 이거는 끝까지 3도어를 했고, 그래서 여기 나름대로는 이제 비율,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게 뒷좌석을 좀 줄이더라도 여기 이렇게 만들면 트렁크가 너무 없어지는 거 아닐까? 자, 보실까요? 뒤 오버행을 먼저 볼게요. 이 뒤 오버행 중에서도 윗부분이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나마나 저기 운동 성능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운동 성능은 최고속 이런 거 아니고 코너링이나 그다음 우리가 상하 바운싱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좀 이따가 타 보기로 해요.
타고 확인해봤는데 뒤에 온 김에 뒤쪽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여기도 멋져. 여기 지금 잠깐만, 내가 멋지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신차 얼마였죠? 그 당시에 3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맞아. 잠깐만요. 야, 아무리 이태리제라지만은 옆다방 하는 경차 같은, 자, 너는 경차처럼 생겼는데 경차 혜택도 못 받으면서 3천만 원씩이나 갔다고? 그러니까 팔리지 않았겠죠. 잘 안 팔렸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피아트가 약간 각성하고 그 다음에 확 할인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 이거 뒤에서 못 열어요? 열 수 있죠. 그렇죠. 유럽 차인데 이거 못 열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바닥 공간은 좀 나오지만 역시나 높은 짐은 실을 수 없어요. 근데 그거는 뭐 이태리 디자이너는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벌써 여기 잠깐 앉아봐도 이거 서스 단단하다. 그쵸? 뒤에 의자는 당연히 폴딩이 돼서 짐이 잘 들어가겠죠? 타이어 낀 휠 기준으로 4개 실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정도는 돼야지. 그러니까 자기 휠 정도는 실을 수 있어야 되지. 난 불편한 게 뭔지 알아? 저기 스파크 타고 포르쉐 1타이어 사러 가면 잘 안 들어가. 전 이걸로 그때 제 거 BMW를 들어갔어요. BMW가 약간 직경이 작으니까 그래도. 17인치. 예, 포르쉐가 객없이 바퀴를 좀 크게 쓰는 경향이 있죠. 자, 엔진을 살펴봅시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늘 말하지만 근데 우리나라가 되게 왜 여러 자동차 회사 문화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온 거는 맞는데 유난히 우리가 이태리 차에 좀 약해. 이태리 차가 들어왔던 적이 많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FF예요. 프론트 엔진을 횡으로 얹고, 이건 자동 변속기죠? 우리나라는 자동 변속기만 들어왔을 테니까. 이게 원래 저게 반자동, 그러니까 수동 기반 자동이 원래 유럽에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지 이게. 우리나라에는 다 북명이 들어와요. 유럽형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아이신 6단 변속기가 들어갔을 거고. 근데 대단하다. 여기다가 야, 그거는 본받아야겠네. 우리나라 경차는 지금도 4단 자특고. 저 처음에 이거 타볼 때만 해도 당연히 4단 자특고일 줄 알았지. 6단이더라고요. 그거 들으니까 갑자기 화가 나네. 그치? 화가 좀 살짝 나요 지금. 고속도로에서도 120에서 3000밖에 안 써요, RPM을.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미리 얘기해버렸는데 엔진이 무려 1400cc. 우리나라는 이 부피의 차이는 1000cc 지금 가솔린 엔진인데 여기는 1400cc니까 얼마나 힘차겠어.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당시에는 최고 사양의 엔진이고 유럽에서 주종은 1.1인 걸로 알고 있어요. 1.2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엔진 위치나 이런 거는 되게 뭐 다를 게 없지 사실은. 그런데 봅시다. 이렇게 앞바퀴 죽이고 이것도 뭐 셔크타워나 이런 거 봐서는 바디 강성은 논할 것도 없어. 그리고 이건 작잖아. 그렇죠? 작을수록 심지어 여기가 짧네. 우리나라 차보다. 여기 엔진 마운트를 얼마 전에 갈았어요. 반짝반짝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요 다. 그러니까 진동 흡수에 얼마나 진심인 줄 알 수 있어. 자, 이 엔진이 피아트가 이거를 멀티 에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왜 멀티 에어인지 알고 나면은, 이거 멀티 에어가 뭔지 알고 샀어요 근데? 모르고 샀어요? 너님 조졌어. 이젠 알아? 이젠 이거 뭔지 알아? 가변기? 가변기 나왔어. 아무것도 모르고 샀어 지금.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술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우리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2007년에 지금 데뷔한 차에 벌써 들어가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일반적인 자동차들은 밸브 구동 방식이 캠 샤프트가 있고 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밸브를 찌르잖아요. 근데 얘도 캠 샤프트는 있어. 자, 이 엔진은 정확히 말하면 캠 샤프트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SOHC야. 근데 기통당 밸브 개수는 4개야. 그러니까 SOHC 4밸브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배기 밸브는 그냥 일반적인 방식이야. 근데 흡기 밸브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내가 다 설명 듣고 나면 무서워지는데 이거 무서운 얘기야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흡기 밸브는 캠 샤프트가 뭘 구동하냐면은 유압을 구동해요. 그러면 거기서 그러니까 캠으로 빵 찌르면 유압이 생기잖아. 그 유압을 그 뒤에 달린 솔레노이드들이 달렸거든. 그 솔레노이드의 그 온오프를 이용해서 아까 캠 샤프트가 만드는 오일압을 얼만큼 쓸 건지 정하는 거야. 그럼 타이밍, 그러니까 그 유압이 형성되는 타이밍과 유압이 빠지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흡기 밸브를 찔러. 그러니까 흡기 밸브는 정작 유압으로 구동되는 거야. 뭐 이름만 들어도 무섭지? 그래서 결과는 뭘 할 수 있냐? 아까 말했잖아요. 양정, 우리 밸브 리프트 양도 정할 수 있고 열리는 시기, 닫히는 시기 다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양정뿐만 아니라 밸브 리프트, 뭐 밸브 타이밍을 다 바꿀 수 있는데 그 엔진 부하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그걸 바꿔요. 그래서 연비도 좋게 하고 자기네 주장을 했고요. 연비도 좋게 하고
환경, 그러니까 배기가스도 적게 나오고 뭐 온갖 좋은 단어는 다 들어갔지, 그지? 그 다음에 고장나면 큰일 나고 마지막에 그것만 얘기 안 한 것 뿐이지. 근데 이 방식은 결국은 피아트가 왜 크라이슬러랑 FCA로 어소시에이션 했잖아. 거기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찝 있잖아, 찝. 크라이슬러 차들도 이 밸브 트레인을 쓰고 있어요. 이거 고장만 안 나면 진짜 혁신적인 물건이 맞아요. 그럼 그 이름이 왜 멀티 에어라고 지었을까요? 아, 그거 왜냐면 아까 흡기 달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흡입 밸브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엔진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양을 거의 가변으로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어차피 엔진은 공기가 들어와야지 폭발이 되니까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타이밍 벨트야. 타이밍 벨트.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이제 더 진화하면은 멀티 에어에 뭐 터보 차들도 터보 차도 달리는 엔진도 나중에 나올걸 이게? 근데 뭐 이 정도 크기에는 필요 없지, 그런 거는. 그래서 난 이거 사실은 이 당시에 이 엔진 처음 발표됐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게 될까? 아,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의아한 거는 그거지. 그러면 다른 차들은 그 유압이 안 들어가냐? 유압 들어가죠. 사실은 우리가 왜 HLA라 그래, 하이드롤릭 래시 어드저스터를 쓰면은 이 캠 샤프트가 작동할 때 그 태핏 안에 유압이 들어가서 밸브 클리어런스를 제로로 맞춰주거든요. 근데 거기도 유압이 들어가긴 들어가잖아. 근데 이건 그거보다 지금 월등히 진화된 기술이라고. 저도 이 엔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어요. 오늘 굉장히 궁금했던 것을 해결하는 지금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참 멋지지 않아요? 이런 거. 이게 뭐라고 이렇게 멋진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는 얘도 그렇지만은 저기 폭스바겐 차들이 꽤 예뻤거든. 그래서 옛날에 저기 25년 전쯤에는 25년인가 한 30년 전쯤이구나. TV론 시절에 저기 폭스바겐 가가지고 이거 사가지고 저기 TV론에다가 다는 사람들 많았을 정도예요. 근데 이거는 더 멋진데, 더 조그맣고 더 앙증맞아가지고. 서스펜션을 봐야겠죠? 서스펜션은 보나마나 스트럿이겠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 구현했는지 봅시다. 아주 평범한 스타일의 스트럿에다가 뭐야, 이거 또 소프레임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기역자 로어암을 쓰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얘들 소프레임은 그냥 폭스바겐처럼 이렇게 딱 갖춰져 있고 사실은 앞쪽은 조립식으로 보강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충돌 안전도는 이 지경이지? 이거 충돌 안전도 테스트한 거 본 적 있어요? 나도 사실은 이거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중고로 한번 살까 고려했거든? 근데 왜 안 샀냐면은 충돌 테스트를 했는데 스파크 M300만도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그래서 안 사서 사실은. 예쁜데 왜 이러지? 그치? 모양은 예뻐서 사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충돌 안전도가 조금 다소 미흡했던 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건 밝혀진 사실이에요. 로어암은 기역자 철제를 우려서 만들었고 부싱 고정 방식은 현대차랑 똑같아요. 앞쪽 기역자의 앞쪽 부싱은 이 방향, 뒤쪽 부싱은 이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 타이어 사이즈가 185, 55에 15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195, 55, 15가 장착되어 있는데 185, 55, 15도 차 사이즈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편이지. 그렇죠. 이 당시에 모닝은 뭐 175, 50, 15 정도 고작 장착했을 때니까. 브레이크는 야 점사지, 점사. 휠 디자인은 굉장히 멋져요. 굳이 경차스러워. 경차 혜택 못 받는 경차에다가 굳이 이렇게 멋진 휠을 끼워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뒤에도 디스크 브레이크야. 그치, 3,000만원짜리 차잖아요. 디스크 브레이크고, 뒤 서스펜션은 아주 전형적인 토션 빔이에요. 스페어 타이어는 원래 없나요? 이 밑에 근데 마치 스페어 타이어가 있을 것 같은 공간이 있었거든? 근데 스페어 타이어가 없어서 지금 내가 한참 들여다본 거야. 토션 빔은 생긴 거 봐서는 이제 뭐 그냥 이게 현대차라고 해도 될 정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이제 뭐 다 비슷한 거죠. 실내를 볼까요? 그래, 이거야. 벌써 딱 실내를 여니까 여기 계기판, 이거 계기판 어디서 많이 봤다 했는데 아세토 코르사에서 많이 봤네. 이거 아세토 코르사에 이 차 나오지. 물론 거기는 일반형이 아니라 아바스라고. 그건 터보인가? 근데 아바스가 무슨 뜻이야? 왜 아바스인데 왜 정갈 표시가 있지? 아바스가 정갈이에요? 근데 왜 아바스라는데 왜 정갈이 있냐, 이렇게 항상 궁금했거든. 아바스는 아빠 거란 뜻 아니야? 계기판 잘 만든 게 속도계 안에 타코메다를 뒀어요. 그리고 실내 디자인, 요거는 우리가 저기 아무리 그래도 요거 이태리 놈들한테는 안 되겠네요. 디자인 아기자기하게 만들어가지고 요거 아주 여자들이 홀딱 빠지게 만들었지 뭐야. 그리고 이 시프트 레버 좋아요. 시트 형상도, 시트는 완전 스포츠카인데? 이게 너무 높아요, 이게 문제가.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좋은데 예. 너무 높아가지고.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야. 사실 그 왜 폭스바겐이나 아우디 폭스바겐 코브라 시트도 마찬가지거든. 타보면 너무 높아. 그리고 도어 트림도 재질 같은 거는 뭐 다 똑같은 플라스틱이고 여기만 조금 비닐을 감쌌는데 그래도 여기 도어 레버는 굉장히 멋지게 만들었잖아. 감성이 있네 이거. 크롬이 까지고 있네요. 어디가요? 그럼 이게 문제야. 까지면 손을 빈단 말이지. 뒷좌석을 한번 저쪽으로 타볼게요. 자, 뒷좌석을 네. 야, 안 돼! 됐어. 야, 뭐야, 잠깐만. 이거 뒤에 사람 안 타봤지? 아니, 몇 번 타봤습니다. 근데 헤드레스트 스위치가 왜 이래, 이거? 예. 그거 뒤에 사람 타려면 헤드레스트를 올리고 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올렸어. 예, 조금 힘들어요. 근데 뭐, 답답하긴 답답하네. 그래도 뭐, 푸조 206cc보다는 넓어요, 그래도. 예, 뭐, 얘가 최하는 아니야. 디자인은 어때요? 외관 디자인은? 예쁘지 않아요, 솔직히? 이렇게 멋진, 우리나라 경차는 이렇게 멋진 차가 왜 없지? 왜냐하면은, 스파크 M, 아까 얘기했잖아. 이 차, 아유, 왜 이렇게 많이 꼬이냐면은, 원래는 얘가 루치올라가 될 뻔한 거 아니야. 그, 루치올라가 될 뻔한 마티즈 M200 이후로, 이렇게 멋있는 국산 경차는 본 적이 없어서. 왜냐면 이 당시에 국산 경차 한번 예를 들어볼까? 모닝 2세대. 음이 아니라 지금 디자이너가 없나요, 그 회사는? 모닝 2세대. 근데 그거에 비하면 진짜 모닝 1세대랑 이거랑 비교하면 너무 차이 나잖아. 그 다음에 스파크 M300은 조금 다른 개성이 있지. 약간 좀 뭐라 그러지? 약간 아기 공룡 같은 느낌이 들거든. 근데 M400은 디자인상으로는, 외관 디자인상으로는 후퇴했다고 보인단 말이지. 그거에 비하면 정말 이 디자인만큼은 우리가 이 이태리 차 제가 항상 강조하죠. 독일 차에 이렇게 아름다운 차가 있나? 원래 이 클래스에는 독일에는 오페 코르사가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 들어오지도 않아, 그런 거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이제 모든 기준이 BM 벤츠이기 때문에 오페 코르사가, 독일에 무슨 오페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거는 들여오려면은 우리 GM 대우, 그러니까 쉐보레를 통해서 들여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여오지도 않죠. 애매하네. 예. 르망이 예. 오페 카데트였잖아요. 그거는 훨씬 큰 차예요. 근데 예. 아마 그때 뭔가 좀 잘 안 돼가지고. 그때부터. 네, 그때 좀 그때 한국 새끼 때문에 팔지 말아야겠다 이제. 그리고 이제 오페는 안 되나 보다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맞아요. 근데 그래도 얘들 이 당시에 이걸 들여올 생각을 한 거는 대단한 거지.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못 팔았어요, 당시에. 원래 자기들은 많이 팔 줄 알았거든. 일본에는 많이 팔렸잖아, 이게. 전에 값을 너무 차 값이 되게 비싸게 측정했어요. 너무.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국 사람은 지금도 그렇지만 크기와 크기에서 오는 가격이라는 게 좀 있잖아. 근데 이때는 더 했지, 지금보다. 그러니까는 더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 정도 살펴보고 피아트 멀티 에어 엔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모양 관심 없어요. 멀티 에어 엔진에 온통 신경이 가 있기 때문에 멀티 에어 엔진을 경험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아니, 엔진음이, 네. 야, 이 사람들 엔진음을 조용하게 만들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사운드가 좋지 않아요? 되게 힘찬 소리가 나. 맞아요. 소리가 되게 힘찬 소리가 나고. 저속 좋네. 근데 저번에도 이거 타고 가는데 예. 옆에 친구들이 그때 야 소리 좋다고 이거 배기 그치? 소리 막. 그러니까 배기 소리조차도 맞아요. 조용하지 않고 약간 스포티한 소리가 나지, 그지? 야밤에 이거 차 네. 주차 같은 데 딱 세워놓고 가만히 들어보면은 네. 뒤에서 들으면 소리가 좋아요. 그렇겠죠. 공공공공 이래.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패밀리카의 소리가 아니야, 네. 지금. 약간 맞아요. 스포티한 소리가 난다니까, 지금 차에서. 이게 이제 이태리 감성인 거지. 사운드가 좋아요, 차가. 그렇죠. 실내도 이쁘고 처음에. 실내는. 네, 실내가. 그럼. 이게 이거 있잖아요, 대시방 이거. 예. 이 색깔이. 예. 차 외장에 따라서 색이 또 달라요. 빨간색이면 빨간색이고. 그렇지. 뭐 막 파란색이면 파란색인데. 그거 맞아. 네네. 근데 그것도 그거고. 네. 시프트 레버 위치가 기가 막히게 좋은데? 그쵸. 이거 수동도 여기 위치에요, 기아봉이. 피아트 132도 여기였어. 옛날에 피아트 132도 여기였고. 네네. 알파로미오 스파이더도 1990년식 알파로미오 스파이더도 여기였어요, 수동. 여기가 편한 거 알고 있는 거지. 그쵸. 이거하고 극광이 현대차네?
제네시스 쿠페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요. 심지어 여기 팔걸이에다가 막 걸리고. 팔걸이 다 막, 빼야 되잖아. 그래서 걸리고 뭐하고. 네. 막. 도대체 얘들은 수동 변속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랬거든. 바디 강성이. 근데 이거는 나쁘면은 말이 안 되지. 왜냐하면은 차 포지션 우리가 이런 게. 이 당시에 나온 뭐 모닝이나 스팍보다 훨씬 작고 네. 스프링하고 댐퍼 세팅도 전형적인 유럽차예요. 출렁임 따위는 1도 없잖아 지금. 네, 원래 오리지널 유럽은 네. 유럽 세팅은 더 약간 더 딱딱할 텐데 알고 이거 있어요. 지금 북미 세팅이잖아. 네, 북미 지금. 세팅. 그렇죠. 북미 세팅이 또 이게 예. 유럽보다 높은 데다가 차고도 높아야 되고. 한국은 그 당시에 법규 때문에 더 높았어요 뒤가 이게 북미보다. 네. 잠깐 이거 스티어링 휠은 파워 스티어링 은 뭐야? 이거 유아비아 NDPS야? 근데 왜 이렇게 가벼워? NDPS. 그죠? 네네. 예, 근데 맞지 이 차의 성격상 가벼운 게 맞지 사실. 그쵸. 예, 주로 시내에서 탔자니까. 네, 역시 저는 네. 이게 다 지금 느끼는 건데 네. 여기 시승기 한국에서 시승기 이런 거는 예.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아, 왜냐 시승기에서는 분명히 예. 핸들이 무거운 게 단점이다. 진짜? 예. 야 이게 무거우면은 그러니까 걔들은 뭐 집에서 마르샤고 타고 다녔냐? 아니 분명히 한국에서 있는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시승기면은 이게 2000년대 말일 거 아니야. 중반 그치 2007년 8년 뭐 있지. 그치 근데 그쵸. 근데 그거는 조금 이해가 가는 게 그때는 저기 현대 소나타들이 가벼웠잖아. 맞아 핸들 그게 이렇게 기준. 들어가고 근데 막. 그래도 아니야 이것도 돼. 그쵸 되죠. 이거 돼지고. 네. 이게 무겁다 그러면은 포르쉐는 어떻게 타지? BMW도 훨씬 BMW도 무거운데. 못하지. 맞아 290 어떻게 타?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 놀란 게 290 예. 딱 처음 타봤을 때 예. 야 핸들이 뭔 예. 묵직해갖고 이거 망가졌다 생각하지. 그리고 여기 공조기 디자인도 남의 거 본 안 따고 자기들이 네. 만들었거든요. 여기 온도, 바람 세기, 스위치 큼직큼직하고 쓰기 되게 좋고 이거는 진짜 멋져요. 이 스위치들은 맞아요. 지금 이쁘게 만들었어요, 진짜. 정말 멋지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만들 생각을 했는데 와 엔진음이 보통은 왜 톤이 있잖아. 네. 근데 이건 약간 높은 톤이야. 메조소프라 그러네. 그러니까 파워풀한 느낌이에요. 차가 예, 이게. 그러면서 사분하게 돌아가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 이가 뭐 VVT가 됐던 이제 사실 이거 VVT 이상이라고 했잖아. 지금 네. 밸브 타이밍뿐만 아니라 리프트까지 조정하기 때문에 모든 운행 조건에서 최적의 조건을 찾기 때문에 훨씬 엔진이 쌩쌩 돌아가요. 가볍게. 맞아요. 브레이크도 기가 막힌데? 좋죠. 예. 사륜 디스크 브레이크였지. 페달 필링이 왜 이렇게 좋은가 이랬어. 우리가 뭐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딱 쓰면 차이가 나거든.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차가 예. 원래 머릿속에 생각했던 거는 네. 한 작년 말쯤? 예. 그때부터 저랑 이게 지인들 몇 명이서 예, 이거 한번 야 자꾸 귀여운 차가 하나 필요하다. 티코 이후로. 네. 근데 그냥 그리고 생각만 하고 말았죠 그냥. 네. 근데 마침 또 그렇게 반년이 지나고 제가 요즘 하는 게 있어갖고 예. 그것 때문에 작은 차가 필요해졌어요. 이제. 근데 마침 딱 이게 나온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미신조차가 이게. 신기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 지금 작은 차잖아. 네. 근데 앞 대시보드나 여기는 작은 느낌이 아니에요. 큰 차 같아요. 맞아. 그죠? 널찍해갖고 이게. 예, 넓고 멀잖아 저희가. 마침 이거 딱 매물이 나왔길래 예. 바로 그냥 지인들끼리 물어보니까 야 당장 사자 바로 그냥. 연비는 어때요? 연비는 이게 지금 저는 고급유만 넣거든요 그냥 네. 제 기분상 네. 넣는데 시내발이에서는 한 10km 왔다 갔다. 연비는 생각보다 네. 좋네요. 근데 이제 내가 물어보는 거는 국내 경차 대비 연비를 좀 알고 싶었거든. 아 그러면 안 나오는 게 그치. 맞아요. 배기량이 네네. 좀 싸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지? 맞아요. 덜 나올 수밖에 없죠. 대신 평소에 답답하지 않게 다닐 수 있으니까. 우리 스파크도 수출할 때는 1.2잖아. 미국에서는. 그쵸? 예. 딱 평소에 그냥 이거 수동 모드로 넣고 딱딱 다니면 시내에서 빠릿빠릿하게 그냥 그렇죠. 할 수 있어가지고. 그렇죠. 또 놀라운 게 하나 뭔지 알아? 아까 엔진 마운트 교환된 거 봤잖아요. 네. 근데도 진동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내가 내일 이런 애 얘기했지. 아시아 차들이 맞아, 이 진동이 아시아 차들. 얼마나 맞아. 없는 건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유럽 애들은 이 정도 진동은 있단 말이지. 무슨 말인가 하면 마운트를 더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면 직계감이 떨어지잖아요. 피드백이. 그렇죠. 네, 그리고 피드백이 떨어지니까. 가져갈 때 사실은 바로 가속이 안 되고 엔진이 살짝 움직이면 로스가 되잖아. 네. 그렇지. 그때 또 약간 머금고 나간단 맞아요. 말이지. 그거 싫은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마운트가 조금 튼튼한데 포르쉐는 그것 때문에 가변 마운트 쓰는 거 알죠? 포르쉐만 그런 게 아니고 캐딜락도 그렇고 네. 가변 마운트를 쓰는 회사들이 몇 개 있거든요. 몇 군데 있는데 가변 마운트를 쓸 필요 없이 남자는 그냥 딱딱한 마운트가 맞는 거 아니야? 마운트 부드러우면 괜히 막 그러니까 특히 전륜구동에서 예, 진동 좀 들어오면 뭐 어때요? 그죠? 진동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되게 예민하다니까. 이 소음하고 진동에 진짜 예민해. 그래서 맞아요. 한국 타이어가 전 세계 타이어 중에 제일 조용하고 대신 무르잖아. 어? 예, 그리고 차도
사실 렉서스나 현대차가 제일 조용한 것도 맞아요. 근데 이거는 할 줄 모르는라서 안 이래다기보다는 그냥 이 컨셉이야 그냥. 그쵸, 컨셉이죠. 배기도 까랑까랑하고 막 한국에서 경차가 이 정도 경차가 배기 소리 까랑까랑했으면은 야 뭐냐 이거 왜 이러냐 이랬을걸요. 욕처먹었지. 분명히. 그치. 맞아. 맨날 서비스센터 들락날락하고 전화하고 막 그렇죠. 이어놓고 막. 피아트라는 회사가 사실은 되게 오래된 회사고 네. 아까 뭐 내가 57년에 피아트 칭케센터가 처음 나왔다 그랬을 정도면은 그러면 이태리 사람들은 57년도에 2기통짜리 국민차 타고 다닌 그렇죠. 거잖아. 근데 더 작고 귀엽고. 그렇지. 이태리도 사실은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그때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패전국일수록 차가 작잖아 지금. 그쵸. 맞아. 미국은 차가 컸잖아 그때. 이겼으니까. 그렇지. 근데 어쨌거나 그래도 이렇게 그런 차들의 뿌리를 이어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나마 요즘 나온 뭐 옛날 이름을 딴 차치고는 디자인 이런 게 제일 비슷하지. 맞아요. 예. 미니 쿠퍼는 솔직히 사는 것 같고 지금. 미니 자이언트, 이름을 모르겠어. 맞아. 이거, 그치. 이거 뭐라 불러야 되는 거야, 도대체? 요즘 미니 보면은 차가 뭐 SUV예요, 진짜 다들. 아니, 그리고 네. 눈이 왜 이렇게 못생겨? 맞아. 원래는 이런 작은 차들은 네. 동그란 눈이 귀엽거든. 근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더라고, 미니가. 제가 원래 처음에 후보가 네. 이거 말고도 미니 R50. 그래, R50 요새 한 그것도 300만 원이면 원래. 사잖아. 그죠? 근데 미니 쿠퍼가 네. 더 차가 제대로 된 차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건 CVT 변속기야, 쿠퍼는. 쿠퍼 S가 돼야지 그쵸, ZF가 그쵸. 되잖아. 그지? 또 이쁘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긴 사는데. 우리나라만큼 미니가 많이 팔린 나라가 없을걸요? 일본은 그 정도 클래스의 차가 이고도판이 팔리고 네. 알파로메오 미토 맞아요. 일본에 많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거 1세대 피아트들은 칭케센터는 당연히 수동 변속기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이제 그 차 1세대 칭케센터를 보면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이태리의 유명한 메조소프라노 중에 세칠리아 바르톨리라는 가수가 있어요. 저보다는 한 3-4살 많으실 거거든요. 여자분인데 메조소프라노니까 그분이 저기 한 10몇 년 전쯤에 이제 자기 개인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거기 이제 이태리에서 자기가 이동할 때가 있잖아. 그 정도 유명한 사람이면은 뭐 일단 돈 얼마나 많이 그렇죠. 버는지 아시죠? 왜냐하면 그분이 돈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주로 거주지가 모나코, 스위스. 그러니까 집이 거기 있어. 네. 그러면 왜 거기 있는지 알겠지? 세금 때문에 그렇잖아. 그지? 스위스, 맞아. 돈을 너무 많이 벌으니까. 그쵸. 근데 그분이 이태리에서 1세대 칭케센터를 타고 다녀요. 수동으로. 덩치도 작지 않거든? 꽤 크거든? 그게 맞잖아, 생각해보면은. 그리고 수동운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그렇죠. 정도는. 그 칭케센터 1세대만 보면 그분이 생각나거든요. 그분이 이제 노래,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세칠리아 바르톨리, 벨린이나 뭐 이런 이제 오페라들 많이 출연하셨어요. 굉장히 이렇게 딱 강약 조절이 센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디자인을 계승해서 이렇게 아마 근데 생각해봐. 그분들이 뭐 돈이 없어서 그런 1세대 차를 타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나라 같으면 바로 먼저 알아? S클래스. 맞잖아. C 시리즈 S클래스 일단 바로 뽑고 그냥. S클래스. 딱 그거야. 그만큼 동양인하고 서양인하고 생각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외국은 또 이런 거 끌어도 사람들이 RPM, 레지존까지 팍팍 써가면 잘 타요. 원래 그러려고 네, 엔진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그냥 경차면은 다 기어가 사람들이. 아, 그런데. 네. 그냥 경차도 RPM 한 2-3천 쓰면서 그냥 다 기어가. 그렇지. 그러니 맨날 힘없다 소리래, 그리고 맞아, 또. 맞아. RPM 4,000 넘어가면은 엔진 터져요. 엔진 물이 가요. 막. 그렇죠. 6,500까지 쓰라고 만든 게 그건데. 그렇죠. 얘는 6,600이야. 심지어 레브 리밋이 6,700 정도 돼요, 지금. 네. 그리고 네. 요 글씨도 지금 빨간색인데, 정확히 말하면 빨간색이 아니지. 오렌지지. 오렌지색. 그렇지. 이게 BMW 오렌지색하고 지금 똑같아요, 색깔이. 익숙하더라고, 처음에 봤을 때. 그렇지. 네. 그러니까 옛날 BMW 색깔인데, 그러니까 이래라 뜨니까는 기아가 새빨갛게 한 거 알지? 그거는 좀 그렇지 않아. 신성이 너무 나쁘잖아, 기아는. 맞아. 처음에 약간 RPM 좀 헷갈리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 나 지금 좀 헷갈려. 네, 처음 헷갈려요. 안에 거하고 바깥에 걸 봐야 되기 적응하니까. 때문에. 적응하니까 그렇지. 그나마. 사람이 적응하면 또.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예전에 보면 아바스, 아까 말했잖아. 우리 아바스 버전을 해가지고 수동으로 뭐 힘센 거, 그거 더 비싸더라고 또. 엄청 비싸요? 그렇죠. 지금? 그거를 사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난 그때 그랬어. 저 돈 주고 왜 저걸 타지? 좀 그랬어, 나는 사실. 이거 새 차였을 때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젊은 여성들이 조금 탔어요. 맞아요. 그죠? 이것도 제가 그때 이거 사올 때도 개인 거래였는데 네. 여자분이 출고해갖고 그냥 쭉 지금까지 그냥 살 때는 젊었었겠지. 그쵸. 지금은 아주머니 되셨겠네. 근데 또 생각해보면 큰 차에 관심 없는 사람은 마땅히 이걸 따는 걸로 바꿀 이유도 없었겠어. 그쵸. 예, 이거는 우리나라 경차보다는 배기량이 크고, 이게 출력이 몇 마력이라고 했죠? 카탈로그상 102마력이요. 102마력.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무게가 조금 나라별로 차이가 나는데 북미형은 한 1톤 가거든? 무겁죠. 1.1톤? 그렇게 무거워 네. 북미형이? 유럽형은 이거 920kg밖에 안 갔는데? 그쵸. 아무래도. 뭐 북미에 그거 안전 규정 같은 거 추가되고 뭐 하고 그거 있잖아. 하면서. 네. 알파로미오 포시도 유럽형하고 북미형이 100kg 차이 난다 그랬거든 무게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뭘 쇳덩어리를 얻어 집어넣지? 근데 하여튼 뭐 한 1톤 정도 조금 넘는다고 보고 여기에 1400cc 자연흡기 102마력이면 출력 부족은 없거든. 그렇죠. 그냥 적당하죠, 그냥. 네. 잘 나가고 그냥. 그럼요. 난 좀 센 것 같기도 해. 사실 이거 1.2가 맞는 것 같아. 1.2 수동으로 그냥. 나중에 네. 우리나라에는 1.2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 아, 그래요? 처음엔 없다가. 그렇지. 1.2의 수동이면은 딱이지. 날라다니죠, 그냥. 예. 근데 왜냐하면 유럽에는 이거 저거 있는 거 알죠? 2기통 있는 거 알아요? 이게 이기통이 있어요, 이게. 몰랐어? 와. 얘네 아무것도 모르고 샀네. 유럽에는 이게 2기통이 있어. 그럼 몇 cc예요, 걔는? 한 800 몇 cc 될 거야. 아, 그러면은 뭐. 터볼 거야. 아마. 난 그게 진짜 이상적이라고 보거든? 그게 웃기잖아. 이태리 사람들은 2기통짜리 승용차를 타는데, 우리는 지금 이것도 시끄럽다 그럴 거 아니야. 그 2기통이면 진짜 이거 왜, 병렬 2기통 오토바이 소리 알죠? 그쵸, 알죠. 예, 또 잘 알죠. 그 소리가 나는 거지, 그러면은. 그냥 거기 터보면은 뭐, 힘 안 딸리고. 힘 안 떨리지. 네. 예. 답답한 거. 그럼요. 그러니까 터보가 이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뭐, 달린 게 하나 더 생기면 어쨌든 고장률은 높잖아요. 그렇죠. NA보다는. 그렇죠. 근데 효율 생각하면은, 아이, 그럼요. 그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서 있을 때는 작은 배기량이고 달려갈 때만 그걸 쓰니까. 배기량이 큰 셈, 커지는 셈이니까. 전 요즘에 그래서 세단들 2000cc 사기통에다가 터보 달고 나오잖아요. 200마력 중후반 마력으로 해갖고. 전 그게 제일 거의 그 좋더라고요, 정도면은 요즘에. 끝이라고 봐. 3000cc 터보는 네. 너무 과하다고 봐. 내가 며칠 전에 원엠을 탔거든요? 네. 과하더라고. 이 위험한 물건을 왜 만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 솔직히 그 250마력 그것도 다 못 쓰는 사람 아, 태반이거든요. 당연하죠. 그 250마력이 이 맞아, 사람들 맞아. 말이 250마력이지, 지금. 그러고 보니까 나도 270마력짜리 잘 타거든? 자연흡기 270마력? 그거면 됐지, 뭐. 아유, 그러니까요. 그치, 뭐. 바라질 않아요. 네. 이상하다. 폭주족들이 출력이 필요 없댄다. 그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 작은 차, 이게 힘이 약간 약해도 좀 빨리 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해놨게. 이 얘기가 왜 우리는 얘가 서로 얘기가 통하잖아. 네, 그쵸. 나 왜 통하는지 알아. 탄력을 안 죽이거든. 맞아, 달려 에너지를 못 쓰니까. 그래. 이게 탄력을 많이 죽이는 사람일수록 출력에 목말라 있어요. 맞아. 이제 이해가 가죠. 네. 그러니까 그거 제가 항상 지한테 얘기를 해요. 들었죠? 예. 그때 제가 항상 에너지. 아, 지금. 아니 오면서도 많이 봤어. 오면서 많이 느꼈고. 그래서 자꾸 왜 내가 다른 사람 차 옆에 타면 뭐가 불편한가 하면은 얘는 여기서 왜 기어를 내리지? 그러니까요. 맞아. 차라리 좀 길을 조금 더 펴가지고 딱 가면 그냥 2단 높은 단으로 그냥 갈 수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갑자기 과하게 가방에서 밟더니 다운까지 기어를 확 해고? 내려. 맞아. 그러더니 그리고 딱 갑자기 들어가. 악셀도 확 밟어. 이거 왜 이러는 거지 도대체? 그러니까요. 똑같이 느끼잖아, 그지? 네, 그 부분은. 맞아. 아, 그냥 조금만 그냥 길 조금만 속 갔다가 슉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쭉 들어가는데. 이게 진짜로 네. 빨리 가는 운전은 이 코너를 어떻게 하면 내가 속도를 덜 떨어뜨릴까를 맞아, 연구하는 맞아. 거라는 거지. 내가 여기서 뭐 어떻게 하면 히덴토를 한 번 더 치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은 그게 안 되니까 음. 엑셀로만 차를 나가려고 하니까 그렇지. 힘이 기름도 더 많이 필요한 먹어. 거예요, 힘도 그러니까. 필요하고 기름도 더 맞아, 많이 맞아. 먹지. 그 괜히 또 쓸데없이 브레이크 밟으니까 소음만 그렇지. 브레이크대로 많이 딸고. 돈도 많이 쓰고 그렇지, 그냥 돈도. 쓸데없이. 부장가 보다야. 그쵸. 저희 할아버지가 갈 때 어. 앞에서 쓸데없이 브레이크 잡는 차 있잖아요. 예, 막 욕하시지. 그거 보면은 어. 야, 쟤 돈 많나 보다. 그치. 현일이 이게 무겁다고? 그러니까 야, 이게 맞아. 이거 너무 하는데 지금. 그럼 옛날에 봤다는 네. 그 당시에 인터넷 매체면 지금 우리 채널보다 훨씬 큰 채널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할 말이 뭔지 알아요? 그분 말이 옳아요. 오늘은 뭐 스케 달리는 것보다도 이렇게 우리가, 느긋하게 그냥 느긋하게 인파를 이 컨셉이 구경하면서 맞아요, 이게. 예, 그렇게 이 가려고 차는 그래요. 이게 맞아요. 야, 원래 이태리 차면은 저기 왜 이태리 이런 해변 많잖아요. 네. 아말피 뭐 이런 휴양지 많거든. 근데 그런데 그냥 이게 쓱 달리는 거지. 그렇죠. 이게 뭐 왔다 미친 듯이 갔다 달리는 차가 아니잖아. 좋아요. 뭐 달려봤자 이탈리아 산길이겠죠. 이탈리아 산길 좋죠. 네. 예. 이 차가 사람들이 어. 처음에 이거 살 때만 해도 네. 이게 또 티콜 탔잖아요, 제가 티콜을. 그 전에 찍고 있었지. 네. 그거 타면서 도로에서 맨날 하던 게 서로 좀 안부인사 주고받기. 그렇지. 네, 그거였는데 이거 타도 그냥 야, 한국 애들 안 그래도 짱 자꾸 무시하는데 그치. 또 막
또 맨날 그러는 거 아니야 생각을 했어 처음에. 근데 막 사니까 이걸 사니까 사람들이 양보를 잘해줘요 그렇게. 이거는 외제잖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맞아. 국산하고 다르다니까. 외제는 다른 거야. 아니, 딱 처음 사오자마자 주유하고 들어가는데 포르쉐가 비켜주고 앞에서 막 또 이제 BMW가 들어오더라 말고 막 그러더라고. 거기다가 저기 네. 차주님은 네. 얼핏 보면 여자야. 밖에서 올 때는. 아까도 성우님 예. 잠깐 마주쳐갔거든요. 아, 봐주셨어요? 네, 전화했는데 예. 전 몰랐어요. 예. 근데 성우님이 저보고 예. 성우님이 야 나 그냥 여잔 줄 알아서 그렇지. 야, 그거 작전 좋다, 그거. 아, 이게 서스 세팅이 되게 묘한 게 독일차하고도 다르거든? 딱딱하지는 않은데 댐퍼는 생각보다 단단해. 그쵸. 예, 그래서 출렁임은 거의 없어. 승차감이 딱딱하지 않으면서 출렁임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게 좋네. 이게 유럽차가 진짜 근데 이제 한국 사람 기준으로는 딱딱한 거야, 이거. 맞아 이게 지금 예. 막 승차감 왜 이러냐. 그렇지. 뭐냐. 바로 그 얘기 바로 나와야 돼, 네. 지금. 그러니까 미니쿠퍼 같은 것도 여자분들이 많이 샀다가 팔아버리는 게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쿠퍼보다는 훨씬 부드러워. 아유 그렇죠. 예. 쿠퍼는 진짜 예, 쿠퍼는 뭐 단단해가지고 예, 뭐 막. 그래서 사람들이 그 카트라 그러잖아요. 아 근데 그것도 이게 예, 전 그쵸.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전륜구동 카트가 어딨어요. 그러니까요. 한번 이제 일부러 밟아보고 있어요. 어우, 좋네요. 사운드가 야, 좋아가지고 차가 이거 사운드 좋고 토크밴드가 진짜 넓어. 네. 그러니까 저회전, 중회전, 고회전 할 거 없이 답답한 영역이 하나도 없어요. 또 6단이다 보니까 그렇지, 변속기까지. 써먹으면, 네. 그렇죠. 진짜 탈만하더라고요. 차가. 그렇네요. 독일차하고는 완전히 느낌이 달라. 이쯤 되면 알파로메오는 궁금해지네요. 어떨지. 비슷하겠죠? 같은 회사차니까. 제가 알파로메오 대형 세단 같은 거 좀 큰 거. 아, 줄리아. 네, 줄리아. 아, 줄리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을걸요. 제가 아마 네. 여기가 일본만 돼서도 이게 네. 제 차 3시리즈가 아니라 지금 네, 줄리아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내 지인 중에 줄리아 2.0 가진 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너무 비싸. 맞아요. 그 알파로메오라는 브랜드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비싼지 나는 모르겠거든? 뭐 그거 한국에서 끌면 정비하기가 아, 그렇지. 네, 또 그렇죠. 얘는 그나마 어쨌든 피아트가 철수에서도 예. 티푼에서 해주거든요. 부품 수급을. 아, 네, 맞다. 네. 호환이 된다. 네. 맞다. 아, 그 자세도 해주고, 그쵸. 맞아. 요즘에 또 나중에 해외직구, 같은 회사가 됐으니까. 요즘에 또 해외직구 같은 것도 있고. 맞아. 얘도 싸니까 솔직히 그렇지, 해외에서는. 그렇지. 이태리에서 이게 좀 싼천이. 쉬워요. 그렇죠. 근데 알파로메오 다 없을 것 같아. 그렇죠. 특히나 외장 부품 진짜 같은 거는 다 맞아. 없잖아. 얘는 어쨌든 네. 정식으로 수입돼도 팔린 차니까. 그렇죠. 그나마. 그렇죠. 부품들도 있고 하는. 그거는 큰 차이야. 네, 맞아요. 정식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지. 제가 당시에 그때 86도 신차 뽑을 때도 네. MX5랑 고민 좀 했거든요 그때. 네. 그때도 근데 정식센터 정식 때 다 때문에. 없어가지고 그렇지. 그때 일부러 그때 86을 샀죠. 이거 신기한 건 뭔지 알아? 서스는 딱딱하지 않거든? 근데 좌우 롤이 거의 없어. 할 때는 강하게 만들었어, 네. 또. 왜냐면 내가 이 얘기 자꾸 하는 이유가 이 롤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한국에서. 아, 그래요? 네. 이제 6단 변속기 좋다, 이거. 그쵸. 예. 쓸만해요 진짜. 네. 저 처음에 당연히 이거 타단이겠지 어. 하고 그냥 샀는데 아니네. 까보니 6단이에요. 그러게.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언제 구입했어요? 구입한 지 지금 시점에서 한 달 됐죠. 한 달. 그럼 한 구입가는 달. 대충? 대충 한 뭐 500 정도 들었죠. 네네. 싸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차값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게 싼 거 아니야, 지금. 스파크도 한 200만원, M300은 줘야 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비하면 이게 지금 더 싸다고 느껴지거든? M400은 지금 한 뭐 M400은 한 600, 얼마지? 700 이게 그쵸. 줘야 돼, 쓸만한 거는. 네, 피아트도 그나마 예. 지금 좀 싼 거예요. 지금 피아트 에지가난 구하려면은 네. 꽤 비싸요. 그거. 그렇군요. 특히 이거 컨버 이거 아, 1000만 원 넘어가고 요거 까지는 거 네네. 있잖아, 그지? 이거 지금 1000만 원 넘어요. 그 천장 하나 때문에? 네네. 그럴 수 있죠, 예. 그거 있잖아. 왜 우리나라 사람들 차 살 때마다 이왕이면이라는 말이 들어간다? 911 최신형 911 본 적 있어? 거의 다 컴보인 거 알아, 내 주변에? 아 그래요? 컴보를 살 거면 왜 911을 사지? 그러니까 박스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일본은 안 그렇다? 일본 가보면 다 기본형이야. 그러니까 저는 컨버 살 거면 이게 원칙이 있어요. 맨 처음 설계부터 컨버로 나온 차. 차를 그렇지. 그걸 사야 돼요. 그렇지. 맞아. 나중에 세단 같은 거 예를 들어 저런 거 만약에 뭐 BMW E 클래스 이런 것들 세단 갑자기 세단 나중에 하다가? 갑자기 그냥 인기 팔려고 이거 까불이 올래 이러면 타면 안 돼요. 그렇지. 진짜. 그래 맞아 쿠페까지는 인정. 그렇지. 쿠페까지는 쿠페 가지고 오케이. 만든 거는 뭐, 네. 그래도, 네. 세단 바디를 컨버로 만든 건 좀 아니지. 특히나 왜 오도 가지고 만든 거 있잖아, 맞아, 맞아. 사실은. 비율이 이상해요. 비율도 이상하고 막 바디, 허리쯤의 강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그런 차들이. 애초에 원래 컨버로 나온 것들은 차들이 그렇지. 애초에 그냥 설계부터가 그냥 그걸로 나왔기 바닥을 때문에 튼튼하게 만들었으니까. 노래 한번 들어볼게. 내 라디오 맞춰놨거든, 내가. 오디오도 이 당시 차 중에서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게 맞아요. 차급에 비해서는 훌륭해요, 지금.
오디오가 은은하게 좋은 스타일이야. 스피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바깥에 이렇게 웨이브도 보면은 마치 음향공학을 고려한 것처럼 만들었잖아요. 네. 꼭 물방울이 딱 떨어지는 파동처럼 만들어놨어. 뒤에도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야 잠깐만 이게 룸미러도 액정 룸미러야? ECM 룸미러. 그치? 네. 너무 고급이다. 너무 북미 사양이에요. 그쵸? 네. 그냥 유럽식으로 그냥 똑딱 어, 이게 좋은데. 나도 그게 좋은데. 갑시다. 확실히 좋아. 확실히 진짜 차가 산뜻한 게 예. 느껴져요. 그리고 앞뒤 오버행이 짧잖아. 네. 뒤에 지금 이 출렁임이 하나도 없잖아. 없어요. 완전 깔끔하잖아 지금. 엄청 봐봐. 깔끔하죠. 이렇게 그치? 네. 이게 진짜 기분 좋은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극광이 대형 세단이거든. 너무 커요. 네. 예. 너무 커. 솔직히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큰 차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못해도 K5 소나타는 타야 되니까. 맞아. 야, 내가 그 얘기 들으니까 내 아는 사람의 이제 아들이 네. 사회 초년생인데 K3를 처음에 사더라. 네. 직장 올라가서 월급 한 2, 3년 벌드니까 바로 K7 샀어. 그 나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20대 후반에 K7이 어울려요? 과하죠. 굉장히 과하죠. 아니 과한 거 안 과한 걸 떠나서 안 어울려. 일단 중요한 거는. 맞아. 그지? 근데 이태리는 머리 하얀 아저씨도 이거 탈 수 있거든? 네. 안 이상하잖아. 그쵸. 예. 왜냐면 난 이게 더 좋은데 뭐. 네. 우리나라는 그런 날이 언제 올까? 안 올 것 같아요. 평생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예. 몇 세기가 지나도 절대 안 옵니다.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응. 나중 되면은 막 그랜저급 크기에 나중 되면은 그랜저가 엔진 얹어가지고 더 차를 맞아, 더 키우고 맞아. 차는 더 키우고 엔진은 더 맞아. 작아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엔진은 줄이되 차는 못 줄인다 이거지? 네. 지금도 아반떼만 봐도 아시잖아요. 아, 그렇지. 크기가 야, 요새 막- 아반떼가 그게 아반떼냐? 좋았어요. 그지? 와, 근데 봐봐. 이거는 차는 작지만 사륜 디스크 브레이크라서 브레이크 페달 필링 칼같이 만들었고, 내가 늘 얘기했잖아. 작고 좋은 차가 갖고 싶다 그랬잖아요. 이거 지금 그거 아니야. 저 지금 이거 사고 이것만 겨우 타요. 맞죠? 네네. 난 이제 뒤에 오버행 기차가 너무 싫어. 이 뒤에 일렁, 이게 너무 싫은 맞아, 거야. 맞아. 트렁크 인차들이 특히 고속에 요철 지나갈 때도 맞아요. 쓰면 해치백들은 툭 이러고 나가는데 그렇지. 걔들은 둥 이러고 막. 또 안 그러려면 네. 델파를 더 쪼여야 된단 말이야. 그럼 또 잔진동에서 맞아요. 또 안 되니까. 안 되고. 그게 얼마나 잡아봐? 얼마나 깔끔해. 그지, 움직임이. 진짜 이거 사고 이번 달에 응. BM을 한 3번 끌었네. 그러다 방전되겠어. 두 번도 거의 한 세 차로 온 거 아니에요? 회차로 왔다 갔다 타이어 한번 갈러 왔다 갔다 네. 끝. 그러니까 탄력 산 게 아니네, 그것도. 그리고, 야, 이게 엔진음도 엔진이야, 배기음도 일부러 이렇게 냈어, 지금. 조용하게 할 생각이 없어, 이 맞아, 사람들은 맞아. 지금. 이 차가 만족도가 너무 큰 거예요. 사놓고 보니까 네, 너무 맞아요. 만족도가 크고 이거. 나는 지금 바디 감성이 너무 좋아, 지금. 네. 이게 작으니까. 그쵸, 작으니까. 옛날에 티코 광고 보면은 네. 그 뭐야 작은 차 큰 기쁨, 그렇죠. 큰 차 티코 이러는데 그렇죠. 아이, 그거는 큰 기쁨이 아니고 흐물흐물한 기쁨. 티코는 네. 바디가 너무 약했어. 뭐 티코 탈 때 겪었던 서름 생각해두면은 예. 맞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걸 역설적으로 얘기한 거야. 그렇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꾸 경찰 타고 서름 받을 거 알고 네. 작은 차 큰 기쁨 이러면서 개소리를 떠는 거지, 그때는. 작은 차 큰 나쁨이었죠. 작은 차 큰 무시. 네. 처음에 집에서도 작은 걸 왜 사냐 그랬더니만은 사보니까는 차 이쁘다고 아, 그렇지. 네네. 왜냐면 이 차로 출연한 게 바로 직전이 체어맨이잖아. 그쵸. 체어맨에 체어맨이랑, 출연했잖아, 네. 지금. 네. 근데 갑자기 여기 일로 간 거 아니야, 지금. 그쵸. 그러면 부모님 봐도 이거 황당하잖아, 지금. 근데 좋아하세요 근데 이것도. 아, 그래요? 좋아하세요. 저희 귀엽잖아요. 네, 귀여우니까. 예. 아버지는 그냥 뭐, 왜 샀냐, 이렇게 이런 느낌인데. 그렇죠. 어머니가 너무 좋아해갖고, 이거를. 또. 그렇죠. 지금 적산이 작지 않거든요. 그렇죠. 19만 킬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체나 네. 차체 상태를 보면은 유럽 애들이 그래도 이게 잘 만드는 게 맞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차가 주인이 안 바뀌어가지고 또. 아, 제가 그렇지. 막- 큰 사고도 없었고. 맞아. 사고 없는 게 이래서 중요하거든. 맞아. 사고가 나서 우리가 용접을 해서 붙이면은 처음에 그 느낌이 안 나, 이상하게. 그리고 부식도 빠르고. 맞아. 뭐 미니쿠퍼 같은 거는 이게 아무래도 좀 네. 밝은 사람들이 좀 많아요, 은근. 근데 얘들은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으니까. 맞아. 네. 그 미니쿠퍼 보면은 미니쿠퍼를 타는 남자들은 은근히 달려. 맞아. 맞지? 맞아요. 은근 막 밟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자기가 완전 뭐 엄청 스포츠가 네. 산 것 같이 생각을 하더라고. 아, 진짜 맞아요. 네. 정말 팩트예요, 그거. 맞지? 근데 이거 타는 사람은 절대 안 그래. 그러니까 미니는 약간 광고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미지가 약간 뭐
스포티 이런 걸 광고를 좀 해갖고 사람들이. 공적인 이미지. 맞아. 애들이 좀 바른 사람들이 많은데 그랬군요. 얘는 안 그러잖아요, 차가 이게. 그렇죠. 그냥 도시명 왔다 갔다 시티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오르막. 이거는 뭐 경차하고는 급이 다르네. 야. 그거 내가 지금 밟으려고 밟은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변속을 이렇게 한 거거든요? 야, 이게 회전이 가도 뭔가 막히는 느낌이 없어. 끄떡없죠. 딱 이- 그리고 내가 한 얘기 중에 하나 기억나는 거 있어요. 왜 유럽 차들이 이상하게 엔진이 왜 꽉 찬 느낌으로 네. 돌아가는 느낌이 있고 맞아. 아시아 차들이 휘 쏟아있잖아. 지금 정확하게 그 표현이 지금 말하더라 지금 이게. 방금 모닝으로 올라갔으면 약간. 하다가 노킹 끄르르르. 근데 이건 지금 그러지 않고 네. 확 차게 그냥. 확 차게 이렇게. 작은 배기량이고 힘 약한데도 불구하고 꽉 찬 소리가 나면서 쭉 뻗는단 말이야. 걸레다가 쥐어 짜듯이 그렇지. 이렇게 되는데. 그 얘기를 지금 네. 하는 건데 이런 느낌이 나는 아시아 차가 잘 없다는 거야. 맞아요. 근데 이것도 근데 이거 말을 해도 이해하는 사람들이나 이해를 하지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 알아요? 우리 구독자가 이제 한 3만 한 네. 중반대 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 되면 뭐 만나는 사람마다 왜 구독자가 이거밖에 안 늘어났나 이런 말을 나한테 많이 하거든. 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이것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잖아, 그치?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이 정도만 내는 것만 해도 어디에요, 지금. 욕심 안 내요, 나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와중에, 이런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차 가지고 오시잖아요. 다른 층들이 이거 가능하겠어요? 아유, 안 가능하죠. 다른 데 같으면, 네. 저기 또 최신형 큰 차 갖다 놓고, 좋네, 또 이질을 하겠지. 실내운전 막 이런 거나 실내크 이런 거. 네. 아까 오늘 영상은 아까 우리 왜 코너에서 탄력을 살리자. 네. 이게 핵심이야. 네,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해요. 뒤에 분들은 뭔지 아실 거예요, 이게. 네,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게 자기 차를 몰면은, 그러니까 저보고 차 타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몰면은 항상 빠르대. 그렇지. 자기가 볼 때 훨씬 빠르대. 그리고 내가 운전할 때보다 출력이 올라간 것 같다는 얘기도 해. 자기들이, 그지? 맞아. 자기 출력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인 해야 드라이빙이 되는데, 뭔지 맞아. 생각을 좀 하고 운전을 해야지. 그러니까 대부분 효율적이지 못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큰 거 찾고, 맞네. 좋은 브레이크, 좋은 타이어 찾고, 막. 야, 브레이크 커지면은 자꾸 효율이 떨어진다고. 네. 그리고 알아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페달 필도 나빠지는 거 알아? 알죠. 네. 왜냐하면 봐봐. 디스크 커지면은 허브가 조금만 흔들려도 네. 저 바깥에서 많이 흔들렸잖아. 그래서 페달 필링이 확 나빠져요. 야, 이거 엔진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거 중독이다, 이거. 이게 확실히 네. 도심지도 어울리고, 네. 이런 데서 여유있게 달리는 것도 어울리고. 이거 지금 나는 이 도로가 이 차 지금 너무 어울려. 맞아, 지금. 맞아. 그리고 이거 아이신 6단 네. 변속이 네. 은근슬쩍 넘어가는 게 아니라 딱딱 넘어가는데 기가 막힌데 이거. 야, 이것도 한국 사람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또. 한국 사람은 야, 그물동하게 느낌 없이 그냥 네, CBT 궁. 근데 또 CBT 싫어요. 아이씨. 맞아. 근데 너무 경쾌해 지금 탁탁 붙는 게 동력 자동임에도 불구하고 동력이 끊어지는 순간이 너무 작은 거야 지금. 이런 길에서 얼마나 좋아 이게 싹싹 하잖아 지금 차가. 생각보다 탈만해요, 차. 그럼요. 모든 차에는 다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FF는 FF대로 맞춰 타면 되거든. 그쵸. 네. 자, 이제 가속 방지턱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 딱딱하진 않잖아 지금, 그지? 네. 미니보다는 훨씬 부드러워. 그쵸. 여진이 하나 정도는 있어요. 네, 아마 FF고 어쩔 수 없이 짧으니까. 주행성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은 타이어 직경이 큰 거. 이게 차급에 비해서 타이어가 크잖아 지금 직경이. 티코가 유난히 타이어가 작았지. 그러니까 일본 차들이 유난히 타이어가 작았어. 맞아요. 12인치 막 13인치. 그렇지. 옛날 왜냐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시내 주행이 옛날에 많았기 때문에 시내에서 경쾌해야 되고 네. 유럽 애들은 조금 더 약간 과감하게 돼 그래도. 있지. 그리고 로마 같은 데 가면은 돌길이 있잖아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하체가 내구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맞아요. 예. 지금 이거 굉장히 내구성이 높잖아 지금. 네. 나뭐 스포츠 버튼도 안 눌렀거든? 근데 그냥 악셀만 밟으면 스포츠야. 차가 뭐 좋아요. 얼라이먼트도 잘 맞고 지금 상태가 좋아요. 차 갖고 와서 좀 봤죠? 이것저것. 그렇죠? 네. 부품 구하기는 어땠어요? 의외로 편했어요. 편해요? 네. 저기 크라이슬러 대리점에서 다 구할 수 있고 애프터마켓도 있어요? 애프터마켓도 있고 순정도 있고. 그래요? 사람들이 애프터마켓 뭐 나 말이 뭐 많지만은
필요한 부분은 딱딱 쓰고 순정 쌀 때 순정 쓰고 그렇지. 이런 거는 딱 좋거든요. 예, 이게. 맞아요. 부품 가격은 어땠어요? 좀 나가죠 아무래도. 아, 좀 나가요? 네네. 그렇지. 아주 흔한 차는 아니니까 여기서. 그렇죠. 엔진 경고를 들어왔었어요. 네. 근데 이게 그 보통 스위차 알잖아요. 옐로우 캡 이거 밀배 불량이 네. 들어오는 거. 네. 캡 저걸 샀어요. 어제 네. 사갖고 갈고 왔는데 네. 캡이 4만 원이면 비싼 건지 싼 건지 모르겠어요. 4만 원? 네네. 뭐 적당하다. 이 차 급에다가 4만 뭐 원이면 됐지 뭐 그래도. 그쵸. 네. 그렇게 해결됐어요 지금? 네네. 없어졌잖아요 지금. 없어졌어요. 애초에 여기 그 계기판에다가 네. 퓨얼 캡 체크. 아예 그게 떴어? 네, 뜨더라고요 그냥 이게. 워낙 흔한 일이니까 네. 이게. 굉장히 친절한 차. 맞아요. 그렇네. 아니요. 야 그래도 그게 퓨얼캡에서 지금 진공이 누설되는 건지 다른 데서 되는 건지 어떻게 알고 퓨얼캡이라 쓴 거는 퓨얼캡이 잘 망가진 거 이미 알았던 거 아니야? 그렇죠. 값도 싸니 값도 싸고. 다른 회사들은 네. 퓨얼캡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캡이 또 국내 순정 재고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있겠죠. BM이란다. 찌프에 전화하니까 예. 다음날에 오더라고요. 한국에선 너무 안 타본 거에 대한 약간 이런 소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소문이. 네. 아, 근데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왜 네. 소문이나 다른 사람이 전하는 말만 듣고 근데 이거 내가 다 알았으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엄청 많아요. 네, 그런 반면에 또 직접 부딪혀보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 그건 뭐 각자 살아가는 방식은 자기가 정하는 거지. 네, 이것도 막상 사보니 이게 인터넷만 쳐보다 나오잖아요. 그냥 뭐 이쁜 쓰레기 뭐 그게 나와요? 이탈리아 차 사지 마세요 네.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사보니까 저 너무 만족해요 지금 이게. 그렇죠. 네. 그 유럽에서 왔네. 유전자가 당신이 유럽에서 왔어. 안 그래도 올해 10월달 이탈리아 가거든요. 예. 거기서 며칠 한번 동안 갈 거예요? 이번 2주일이요. 2주. 가는데 그때 이탈리아 어디쯤 갈 거야? 나 돌라고 한 바퀴. 차 타고? 네네. 그때 차를 예. 그 있더라고요 그게 피렌체인가? 예. 거기에 예. 아까 말씀하신 칭케체토 오리지널 예. 그걸 타는 투어가 있어요. 진짜? 네 있어요 그게. 힘들 텐데. 진짜 멀고. 그러니까 힘들 텐데. 나 그거 한번 해보려고요. 이거 좋다, 그지? 그래야지 우리가 요즘 차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알게 되겠죠. 힘약하다는 소리가 쏙 사라질 거야, 그 다음에 다들. 그쵸. 그때 유럽 사람들 그거 타고도 RPM 팡팡 쏘가면서 그냥 온 동네 너무 다녔는데 잘 그냥 다녔거든요. 심지어, 네. 그거 알지? 옛날에는 이태리 하면 기억나는 건 뭐잖아. 밀레 밀리아. 네. 그게 밀레 밀리아가, 밀레가 1000이잖아. 네. 1000마일 레이스를 했다는 거 아니야. 이미 그 시절에 차를 만들어서 1000마일이라는 거리를 누가 먼저 가는가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 내구성도 확보돼 있고. 그렇죠.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지. 근데 다 좋은데 나 이태리가 약간 이제 먹는 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요새. 뭐, 스파게티, 네. 피자 이런 거 밀가루 음식이라 가지고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가서 고기 먹으면 돼. 그렇죠. 뭐 고긴 다 있으니까요. 그럼요. 이렇게 피자를 좋아하는 편이라 저는. 그러면 좋죠. 나도 어릴 때는 먹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이제 점점 싫어지더라고. 저희 동네에 그 유명한 피자집이 하나 있어요. 오리지널로 하는 화덕 피자. 그러니까 오리지널 피자를 하면 먹을만하지. 그거 먹을만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알아? 너무 비싸. 비싸고 화덕 피자 이태리처럼 진짜로 하면은 한 판에 1인분이야. 네. 우리가 아는 피자는 미국식 피자잖아. 그쵸, 지금. 이런 거 막 토핑 그거 말고 많고 막, 예. 이태리 피자 있잖아. 안 동그랗고 막 이렇게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그지? 모양도 토핑도 막 약간 빵도 타 있고 약간 또. 그렇지. 에이, 타 있고 이게. 그리고 토핑도 막 던지는 걸로 돼 있는 거. 맞아. 이런 게 진짜 피자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이태리식 네. 피자죠. 그런 것만 먹다 보니까 이제 네.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피자 네. 그걸 못 먹겠어요. 다 망했잖아요. 결국. 입에 들어가지가 않아 이게. 그렇죠. 아유, 주제에 고급이 됐어. 아니, 그냥, 근데 우리가 강릉에 이 차가 몇 대 없거든? 근데 우리가 오늘 만나기로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집에서 여기 오는데 이 차를 2대 봤어. 저도 이거 응. 처음에는 그냥 안 먹었거든요. 네. 사니까 이틀에 한 먹고로 봐요. 맞죠? 네, 진짜. 나 오늘만 이 차가 이제 네. 3대째야, 지금, 강릉에서. 네. 아니 이틀에 한 먹고로 계속 보여 이 차가 지금 봐봐, 사니까. 이게 원래는 보였는데 의식을 못 한 거야. 근데 스티어링 가죽도 오래됐는데도 상하지도 않았고. 아니 커버로 씌워놨더라고요. 원래? 처음부터 그냥. 그럼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군요, 그분이. 그쵸. 바로 떼버렸죠 그냥. 그렇죠. 네. 자기는 안 쓰고, 그지? 다음 사람을 위해서. 핸들 잡는 게 손톱만 좀 짧게 자르고 그렇지. 잡는 법은 부드럽게 탁 이거 치면 그렇게 해주면 뭐 상하기가 안 없지. 나요. 그렇죠. 대부분 막 이거 손톱 길고 그 여자들 막- 반지 끼면 네네네. 긁혀, 이렇게 그러면 막 긁혀. 긁히고 뭐 하고 막. 그리고 손에 유난히 또 땀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또 빨리 상하죠. 유분기 또 있고. 나는 땀이 하나도 안 나거든? 그 핸들도 막 비비적 위에 막 들고. 이렇게 네, 막, 있고. 네. 핸들을 그냥 손 부드럽게 잡고 그래, 이렇게 해서. 쭉 돌리면 그래. 안 상하는데 차 타고 운전이란 게 뭐 달리는 것만 운전이 아니라 그럼. 조작법도 다 이게 운전이야. 모든 것을 조작하는 그럼. 맞아요. 아니, 나 이거 부서뜨린 사람들은 왜? 그러니까요. 맞아, 왜 맞아. 부서뜨리는지 이해가 안 모르겠어요, 가. 네. 도대체. 이런 것도 까진다 그러잖아요, 애들이. 네. 지문으로 누르면 안 까져요. 이게. 이렇게, 그치. 손톱으로 지문으로 하지 안 말고, 까지는데 이렇게. 애들이 쿡쿡 또 이래버리니까 까지죠 이게. 그래놓고 막 뭐 까진다니 뭐니 막.
베뉴도 작아서 안 사는 우리나라에서 이거 누가 사겠어? 아, 베뉴가 생각난 건데, 응. 전 솔직히 현대가 원메이크를 하려면은, 예. 베뉴 베뉴로 쪽으로 해야지. 따라가야 그치. 돼. 네네. 베뉴로 해야지. 맞아. 아, 주변에 친한 애가 그걸 타는데, 예. 너무 좋지? 네네. 수동으로 신차를 내렸어요. 예. 아, 근데 그거 지금까지 쭉 타고 있는데, 예. 너무 좋지 네. 뭐. 대체할 차가 없어 그거. 없어요. 아반떼 너무 커졌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레이스 하는 것도 이게 너무 사람들이 약간 돈질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요. 너무 고출력으로 하잖아요 지금. 옛날에만 근데 클릭전 할 때만 봐봐요. 딱 그 정도가 그때만 해도 맞아요. 막 차값도 쌌고 그렇지. 경비차 가비도 얼마 안 했고 그렇지. 그 당시에 또 그랬다면서요. 100만 원이면은 그거 막 시트랑 이렇게 다 했다면서요. 그때 알튼. 예. 알튼 다 했다면서요. 나는 뭐 알툰 den차를 샀기 때문에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랬겠죠? 그걸 왜냐하면 알툰이 선수한테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뭐 원가에 제공하는 걸로 해야지. 그때 진짜 일반인도 다 갔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유튜버 이런 애들 아니면은 그렇죠. 네, 뭐 부자들 아니면 못하죠. 네, 맞아. 그 우리 저번에 저기 체어맨 리뷰 때 댓글에 누가 쓴 거 알죠? 어떤 거요? 머리 긴 아저씨 자꾸 말이 많네. 아, 빼주세요. 그래 내가 안 된다고 했어. 네, 그쵸.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맞아. 그럼. 왠지 유튜브에서 오디오 채워주는데 이걸 갖다 왜 뭐라 그래, 사람들.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죠.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이제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 하면은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공중파 내지는 우리가 그거를 뭐 지금은 레거시 미디어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큰 그렇죠. 거대 방송사의 방송들은 네. 보면은 아주 포멀하게 탁 정해진 말만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 절대되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보던 분들이 우리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막 우리 거침없이 얘기하잖아, 우리가. 이게 불편하시는 분도 있는 것 맞아, 같은데 맞아. 나는 반대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그 방송이 생동감이 없고 오히려 이게 우리가 실제 살아있는 거지. 그렇죠. 아니, 우리도 살아있는 건 아니다. 실제 살아있는 방송은 그렇죠. 이거보다 더 세게 네, 가야 더 된다. 세게 가야 된다. 그렇지. 근데 그렇더라도 더 실제 생활에 가깝지 않나라고 보기 저도 때문에. 할 말은 더 많았는데. 나는 알고 있어. 하면은, 알고 있어. 하면은 알고 있어. 바로 다 무방하기 때문에. 나도 알고 있. 근데 그거는 뭐 그 방송이 더 이렇게 방송 같아. 뭔가 방송이면 그래야 된다는 어떤 그것도 편견인 거니까. 나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거대 방송사가 어려워질 거라고 봐. 맞아요. 그냥 개그만 봐도 개그 프로 봐봐요. 못하잖아 이제. 못하잖아, 지금. 그렇지. 뭐만 하면은 그냥 막 공격당하잖아, 그지? 맞아, 맞아.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나도 알고 있고, 저기, 이분도 알고 있지만, 우리 그런 거 별로 굴하지 않을 거 이미 그쵸? 알고 있어요. 싫으면 안 보면 되고 그냥. 그렇죠. 아, 싫으면 안 그럼 하지 마. 싫으면 안 보면 우리 구독자, 아, 우리 저기, 돈 못 벌어. 하지 마. 근데 사실, 우리 채널 정도의 저기, 구독자와 뷰 수는 사실 돈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뭐 이거 돈 버는 게 목적이면 이거 하면 안 돼, 지금. 들어가는 시간에 이거 벌면 하지 말아야 돼, 사실. 그러려고 하는 거는 진짜, 그게 목적이면 이거 하지도 말아야 그렇죠. 돼요. 예. 나 한 편 찍는 것도 아침부터 이제 나와서 이거 쉬운 거 같죠? 점심하고 점심하고 막 뭐 카메라 세팅하고 그럼 모이면 뭐 밥도 안 네. 먹고 음료수도 안 먹나? 그렇죠. 그지? 그 돈도 안 되거든 사실은 이게 지금. 아침부터 나와서 같이 이제 구독자 만나서 이제 인사하고 밥 먹고 같이 식사하고 그럼요. 차 영상 이제 찍고. 뭐 세팅 준비 그다음- 시간 걸리고 그다음에- 외관 리뷰 뭐 그다음에는- 주행 리뷰 또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끝나고 네. 편집해야지. 편집하고 또 뭐 예. 같이 밥 먹고 또 그렇죠. 뭐 하고 막.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차 하나만 찍어도 솔직히 반나절을 써버리잖아요. 사람 시간이 이게. 그럼요.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 채널은 편집 최소한으로 해서 이 정도인 거지. 다른 채널은 더 하란 맞아요. 말이야. 막 이것저것 막 예. 그리고 다른 채널은 집어넣고 뭐 하고. 멋있게 편집해야 되기 때문에 편집을 돈 주고 맡기는 데도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은 편집 전문 직원을 고용해서 하잖아. 그러면은 우리보다 돈은 많이 벌겠지만 또 비용이 많이 나가죠.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오래 못 가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오래 못 가는 것도 못 가는 거지만 자본과 야합할 수밖에 없지. 그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그렇죠, 아니야.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거 아니기 때문에 막 해도 되잖아. 당연 차 파는 것만 해야 돼. 엔지니어들은 약간 이런 방을 차를 만들고 싶은데 판매는 그게 안 안 되지. 되니까 그렇지. 좀 타협을 좀 해가지고 그렇지. 다듬어서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 내가 항상 말했잖아. 어떤 물건이든 다듬으면 다듬을수록 자꾸 개성이 사라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나온 물건이 제일 좋은 맞아, 물건이야. 맞아. 약간 비슷한 맥락일지 모르겠지만은 네. 차 구매자도 약간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심사숙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딱 끌리는 거 사야겠다 그냥. 했을 때 그 시점에 있는 차들 네. 중에서 제일 좋은 차. 그렇지. 다 비슷하죠. 심사숙고하면 더 좋은 거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야. 맞아. 그리고 어차피 차라는 거는 사서 내가 조금 고친다 생각을 그쵸. 해야지. 이 세상에 완벽한 걸 파는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가 물건 팔 때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파는 거고 맞아, 맞아. 팔기 직전에는 수리도 잘 안 해. 다 이유가 있죠 파는데. 그렇지? 네.
뭐 판 이후야 뭐 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이게 솔직히. 내가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분들이 말로 파는 이유가 자 내가 일로 왜 왔는지 알아? 또 있다. 내가 이거 보면 들어왔잖아. 내가 이거 보면 들어왔다고. 내가 이것 때문에 왔어. 존나 웃기네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차를 팔 때 말로 하는 이유가 진짜 이유가 아닐 수도 있다. 진짜 참고를 이유는 하고. 네. 진짜 이유는 자기 자신만 알겠지. 그렇죠. 내가 또 물건 구매할 때 사람을 또 아예 안 볼 수 없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보면 차보다 그걸 먼저 봐야 될지도 몰라. 맞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 아니 뭐 기계인데 이거 좋은 적당 아니야 그러는데 절대 틀린 말이에요. 그죠?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큰 진동에는 약간 진동이 있는데 또 이 정도는 진동 없고, 그러니까 이게 댐퍼가 정말 절묘한 중간 정도의 그렇죠. 세기야. 근데 우리나라 경차보다는 약간 더 단단한 댐퍼예요. 우리나라 경차는 이거보다 더 더 부드러우니까. 무르죠 막 예. 물렁물렁. 그렇죠. 모닝은 이거보다 많이 부드럽지. 아 많이 타봤죠 모닝도. 그렇죠? 예. 마티오 타보고 모닝도 타보고 그냥 뭐. 근데 모닝 뭐 성능을 차치하고 내외 디자인만 봐도 여기에는 가치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모닝에 비하면은 맞아요. 우리가 이태리 여행 가면은 그거 많이 보잖아. 무슨 뭐 석상도 있고 건축물들 많잖아요. 그게 여기도 묻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같은 차를 타는데 왜 차를 더 아름답게 만들지 않냐고 내가 말을 했었잖아요. 지금 딱 그거 아니야 지금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이 아름다운 차를 자꾸 보여줘서 위의 기준을 높일 수 있잖아. 난 그게 이제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든. 계몽 운동. 그렇지. 그렇죠.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